나가는 부르나들의 포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21세기 부르나 보따리 제자들 정서입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덕담입니다. 3월은 설렘의 달인 것 같습니다. 입학, 또 새로운 학기의 시작, 그리고 봄이 한층 더 가까워졌음을 느낄 수 있어서 날씨는 아침에 부산에서 서울 도착했을 때 굉장히 추웠습니다. 날씨는 매섭지만은 그런 희망과 설렘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3월은 또 다른 시작을 하게 하는 날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이 바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춘분이 지나면 정말 성큼 다가온 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춘분은 이 불교적으로도 의미가 있는데요. 즉 춘분 전후를 해서 춘분 전후 7일간을 봄의 피안의 시기라고 해서 극락왕생의 시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피안의 시기에 조상의 혼령이 극락왕생할 것을 기원하는 의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조상님들도 좋은 날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모실 손님은 많은 이들에게 봄처럼 따뜻한 빛을 선사해주는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21세기 부르나 보따리 제자들, 오늘은 한국전통등연구원의 백창호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지금 한국전통등연구원의 대표도 맡고 있고요. 네. 전통등 복원은 199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18년째 전통등 이제 복원과 제작, 그 다음에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어서 오십시오. 백창호 원장님께서는 사라져간 우리의 전통의 등을 복원하시고 또 발전시켜 오신 등 전문가 1세대이신데요. 아마도 백창호 원장님께서 안 계셨더라면 지금의 아름다운 우리 전통등을 보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또 아니면 그대로 잊혀졌을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먼저 등의 기본적인 부분부터 한번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나라의 등 문화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 그 등 문화는 이제 부처님 계실 때부터 그 발전한 문화이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구려 벽화에도 등을 들고 가는 여인이 보이고요. 네. 또 문헌상으로도 보면은 이제 신라 경순한 때 황룡사에서 연등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고려 시대부터는 이제 국가 행사로서 전 국민들이 즐기는 문화로 발전하게 됩니다. 네. 상당히 오랜 시간 문화가 지속되어 왔는데 사실 등 문화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랑 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등 문화만의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등 문화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교 문화권인 아시아, 특히 한중일이 독특한 어떤 발전을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그래서 그 한중일을 중심으로 등 문화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제 등 문화가 차이점이라고 했을 때는 좀 뿌리는 어떻게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같은 이제 그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하지만 지금 현대에 와서 좀 많은 이제 차이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차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제도적인 측면, 그 다음에
행사를 좀 여는 시기적인 측면, 네. 그 다음에 등의 어떤 미감, 어떤 저 정서적인 차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따지면 뭐 저희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4월 초파일에 그렇죠. 예, 네. 등을 연등을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월 대보등, 네. 예, 그 다음에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은 이제 그 여름 때죠. 여름에 그 백중 때 오봉이라고 그러는데 7월 백중 때 백중 때. 예, 세 나라가 연등을 하고 다른 시기에 있습니다. 하고 예. 있네요. 네. 네. 우리나라는 그 초파일, 때. 중국은 정월 대보름, 예. 그리고 일본은 백중. 백중. 예. 불가의 5대 명절에 다 네. 이렇게 하네요. 네, 네. 연등회 때 보면 불교를 상징하는 등도 있지만은 또 만화 캐릭터를 활용한다든지 하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답고 이색적이고 참 아이템 독창적인 재미난 창작등도 많이 보이는데요. 네. 또 촛불 대신에 LED 전구를 넣어 불을 밝히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현대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들도 우리의 전통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전통등의 정의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예, 우선 전통등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생성된 시기가 이제 처음 저희가 전통등 복원 사업을 시작한 1996년이었습니다. 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충무원 봉축기획단이죠. 봉축기획 네. 지금 연등에 보존되지만 그때 이제 지금 연등 축제가 이제 제등 행렬로 있을 때 그렇죠. 제등 행렬이 연등 축제로 바뀌어지면서 네. 또한 문화적인 측면에 강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등들이 상당히 외색 등들이 많았습니다. 네. 특히 주름등이라든지 이런 외색 등 위주의 문화가 팽배해 있는 상태에서 주름들이 많았죠. 예, 등 문화를 좀 복원하자 네.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또 시작을 하였고 그 당시에 이제 전통등이라는 이제 단어를 이제 외색등과 대비되는 어떤 의미에서 전통등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정의를 따지자면은 이제 그 한국인의 정서를 담은 그 옛날부터 만들어 오던 그 등기구 문화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나 이제 그 전통 등이라고 해서 예전에 문헌에 한 40여 종의 등이 나옵니다. 네. 그런 등들이 뭐 수박등, 마늘등, 참외등 이런 등도 있고 뭐 학등, 봉황등, 용봉, 호표 예. 다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농경 사회의 어떤 등 문화지 않습니까? 네. 농경 사회에 맞는 의식 수준에 맞는 등 문화입니다. 네. 지금에 와서는 그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뽀로로라든지 이런 캐릭터 등이 네. 전통적인 요소와 가미만 된다면 충분히 그것도 현대적인 전통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현대적인 전통등. 예. 아.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한 예를 더 들면은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전에는 집등을 그러니까 기와집등을 이제 등이란 등이 있습니다. 네. 집등. 예. 그거는 이제 기와집에서 살고 싶어할 욕망이 집등으로 예. 남아 있는데 그러면 현대 와서는 뭐 아파트 등이 생긴다든지 그러네요. 뭐 그렇게 또 바뀌어야 될 수도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저는 절등을 원합니다. 예. 절을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백창 원장님 조금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예. 우리 긴장 푸시고 힘내시라고 뜨거운 경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원장님이 긴장은 하셨지만 또 그 와중에 얘기는 잘하고 계세요. 예. 지금 아파트 등 얘기도 너무 재밌거든요. 예. 사실 저도 지금 등을 구경하면서 저런 건 어떻게 만들었을까 정말 궁금했던 점이 많았습니다. 네. 특히 이 대형 장엄등을 보면은 보는 순간 마음이 압도되거든요. 그렇죠. 예. 저런 건 정말 어떻게 만들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예. 실제로 만들어 보시면 이 제작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건가요? 그렇죠. 예. 뭐 긴 거는 뭐 석 달 이상도 걸리는 예. 겁니다. 보통은 한 달 정도 예. 저희들이 보통이 한 달이요? 예, 기본 공정이 그 정도 예.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네. 그럼 그 등을 누가 사갑니까? 뭐 사찰에서 구입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예. 저희들이 좀 만들어가지고 좀 드리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럼 주로 종이로 만드는데 예. 어느 정도 비가 와도 견딜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두들겨보고 했는데, 예. 등을 만들 때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선은 이제 뼈대가 이제 그 한지를 붙일 수 있는 뼈대를 만들고요. 네. 그 뼈대에 한지를
바르기만 하면 등이 완성됩니다. 그 안이 이제 등을 넣으면 되는데, 근데 좀 등이 커지다 보면은 이 공정이 좀 말로는 쉽게 되는데 이 뼈대를 만드는 시간이 뭐 한 두 사람에서 한 달씩 걸리기도 그렇죠. 하고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저도 방금 그 생각을 했거든요.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 쉽게 그냥 뼈대에 종이를 바르면 등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그 뼈대 하나 만드는 것만 해도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렇죠. 뭐 간단하게 저희가 뭐 팔모등의 수박등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나 좀 더 큰 용등을 만든다. 그러면 용무리 하나 이렇게 형태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종이를 그냥 이렇게 던지면 붙는 게 아니라 그 조각조각 내 가지고 한 칸 한 칸에 종이를 이제 붙여야 되니까 그 면을 만드는 작업들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등 안에 뼈대는 주로 뭐 철사로 만듭니까? 뭐로 만듭니까? 그 전통적으로는 이제 대나무나 이제 쌀이대 같은 경우도 만들어지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재료들 구하기도 어려운 분들은 가공하기도 좀 더 어렵기 때문에 간단한 뭐 철선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도 있습니다. 그럼 등을 만드실 때 제 생각에는 대형등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실 때 도와주는 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충 이렇게 몇 분이나 도와주시고 또 어떻게 도와주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뭐 도와준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같이 작업을 한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으신 거군요. 뭐 많게는 한 20여 명 그래도 요즘같이 조금 일이 없을 때도 한 10여 명 지금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큰 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사람이 다 작업하다 보면 한 달에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대 작업도 만들고 또 그 안에 조명도 전기 시설도 해야 되고 그게 또 종이도 한 장 한 장도 성성으로 붙여야 되고 그게 아름답게 또 채색도 해야 되고 또 방수 약품 처리도 하고 이런 공정들 하나하나 또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작업을 뭐 하나 만들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 작품들을 또 같이 또 진행해야 될 경우가 동시에 진행하시는 거군요. 많기 때문에 뭐 저 혼자서 작업하는 건 사실상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작가들 도움도 받고 또 같이 좀 작업 보조하시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제 이쪽이 전통등의 일을 하시게 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뭐 계기라고 하면은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동대를 졸업하고 이제 군대 또 제대하고 또 이제 또 작가를 좀 생활을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이제 불교 쪽에 계신 이제 선배님이 이런 이제 등 복원 사업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등이란 걸 정문화가 처음 알았죠. 그때 자료를 하나 던져주시면서, 제가 이제 보게 됐는데,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고 대단한 문화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바로 해서 제가 해보겠다고 때를 쓰다시피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선배가 의도적으로 저를 접근해가지고 감동받을 자료를 준비를 하셨군요. 저한테 이제 뭐 제가 이제 좀 적임자로 보였는지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 보면 그 선배의 눈이 굉장히 정확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적임자를 딱 찾으셨을까요? 그 선배가 눈이 나빠가지고 군대를 못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도 이제 아주 친한 선배님이지만 같이 이제 미술을 했던 또 선배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가끔 만나서 옛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즐겁고 힘들 때마다 옛날 처음 만난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많이 이제 안주거리 삼아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하고 계시는 모습 보면은 이렇게 안주거리 삼아 이야기를 할 때 그래도 많이 흐뭇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도 업무 양으로 많이 도와주시고요. 예,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해서 또 미안해 하시고, 예, 또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네. 사실 뭐 전통등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대가시라고 저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또 원장님께서 미대를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왠지 전통등을 만드시는 분이니까 동양화를 전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사실은 서양화를 전공하셨다는 이야기를 그렇습니까? 또 들었고 예. 어쩌다 보니까 결국은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시다 보니까 적성에는 좀 맞으시는 편인가요? 예. 뭐, 부처님이 이제 이끌어 주신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학을 우연찮게 이제 동대에서 대학 다니고, 그러면서 많은 이제 불교적인 많은 어떤 그 소양들을 닦게 되고요. 그리고 또, 사회 이제 인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하다 보니까 낭만적인 서양화가들의 낭만적인 어떤 그게 아니라 좀 아픈 현실, 그 당시 대학 다니면서 아픈 현실을 느끼면서, 더, 서양적인 것보다는 전통을 먼저 좀 찾게 되는 어떤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호기롭게, 패기있게 전통동 복원에 나섰지만은 관련 자료가 별로 없다시피,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자료도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라져간 전통등을 다시 복원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야기 궁금합니다. 예. 이제 96년부터 한 2년 정도 이제 복원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석두 스님 같은 노선인, 그 당시 노선인도 찾아뵙고, 신무성 스님 같은 민속학자분들도 찾아뵙고, 그 관련 남아있는 유물이 없는지, 어떤 그림이 없는지 찾아봤지만 상당히 그런 기록들은 찾기가 힘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구술에 의한 보고들은 구술에 의한 부분을 가지고 복원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한 예도 뭐 수박등 같은 경우인데요. 숙주선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수박을 이제 등의 모양이 이렇게 잘려져 있는 모습. 이라고 자른 모습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동그란 수박등을 만들어가지고 잘라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이렇게 모양이 안 나오죠. 빨간, 거기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나중에 보니까 원 6개만 연결하면은 수박등이 되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가지고 수박을 이제 사각으로 자른 모습. 그러니까, 수박을 이제 여기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아래 위로 다 자르면은 그게 그랬을 때 수박 살이 다 나오는 아주 예쁜 등이 나왔. 그냥 동그란 수박등보다 빨갛게 먹음직스러운 까만 씨도 보이고 그런 수박등이 훨씬 입체적이고 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신심도 나고 그렇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등들을 이제 복원을 해 나가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꿈에서 그 행상적인 것들을 막 고민하다 보니까 꿈에까지도 그 행상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진짜, 자다가 꿈에 꿔서 일어나서 스케치를 하고 다시 잔 적도 있고, 그렇게. 잊어버리실까봐. 맞습니다. 그랬면서 그 당시에, 30여 종을 복원해가지고, 재현해가지고, 봉헌사에서 이제 98년도에 전통등 재현전까지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대단하십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등을 복원하겠다는 의지 끝에 얼마나 그 의지가 강했으면 꿈에까지 나왔을까요? 그 끝에 거의 40여 점의 전통등을 복원하시는데 성공하셨고 그 다음에 전시회도 열으셨잖아요.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하나씩 복원이 됐을 때마다 그 성취감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없던 것을 새로 없던 사라진 문화를 새로 복원한다는 것은 이제 뭐 누가 이것을 말로 표현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하나하나를 저희들도 저희 같이 일했던 식구들도 하나하나 복원하고 만들어서 하나하나 거기 쌓아 나가는 과정들이 뭐 가슴 벅차다고 뭐 표현도 상당히 뭐 이렇게
아무래도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신 것 같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취감과 네. 더 큰 해탈감을, 기쁨을 느꼈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과물을 내고 이렇게 환희심에 탄력을 받았을 때 더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더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현실은 그러지 못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전통동 연구에 매달린 이유가 그러면 무엇인지요? 사실 재연전이 끝나고 2년 동안에 지원을 해가서 재연전을 했습니다. 하고 끝나고 상당히 이제 그 중간에 좀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뭐 그거는 이제 지원도 끊겼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 지원해 줍니까? 그거는 이제 봉축 행사 기획단이라든지 그 당시에 이제 봉사에서 좀 지원을 좀 받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지원이 사실은 전 금액이 또 다 나오지도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같이 일했던 식구들 이 인건비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저희도 또 자국 공간도 또 없어지고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제가 개인 가진 돈을 가지고 해결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같이 작업했던 친구들이 하나도 이제 떠나가고 그러면서 저도 진짜 어디 도망가고 싶었지만 사실 도망갈 길도 없고 그런 이제 좀 어려운 시기를 좀 겪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좀 등을 만들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그 고통이 없었으면은 작은 고통에도 쉽게 꺾이는 어떤 그런 저의 모습이 있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큰 나무는 그림자 또한 큰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고통을 이겨내셨길래 오늘의 큰 불교계의 거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백창원 원장님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이 불자님들 곁에 남아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백창원 원장님 덕분에 요즘 초파일 봉축 연등회 보면 정말로 화려합니다. 그래서 예뻐요. 오늘날의 연등회가 더 풍요로워졌고 일반 불자가 아닌 타종교인들도 그 등의 아름다움에 심취돼가지고 또 불자로 거듭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전통등의 맥이 끊이지 않고 백창원 원장님 덕분에 다시금 생명력을 찾았는데요. 직접 등을 만들면서 느낀 백창원 원장님을 반하게 만든 우리 등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우선은 한지등이 주는 언언함이나 단아함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빛이라고 많은 빛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LED도 있고 이렇지만 사실 그런 빛들이 빛공이라는 단어가 많이 요즘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빛이 사람에게 유용하지만 이것을 잘못 쓰면은 해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저희 한지등, 저희 전통등 같은 경우에는 이거 처음에는 조금 그렇다고, 이렇게, 어두워 보일 수도 있고, 조명에 비해서. 그렇지만, 보면 볼수록 또 보고 싶어지는 것이, 저희, 전통등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은은한 매력이 누가 봐도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렇게 체험하면서 종이컵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보기도 하거든요. 오려가지고 색도 칠하고. 근데 사실 그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공장에서 같이 만들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어떤가요? 저희들이 그런 등을 고민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요. 시도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공장에서 찍어내는 등은 어쩔 수 없이 정성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등의 오히려 목적인 마음을 또 정성을 담는 정성을 담는 그릇인데 그런 마음이나 정성이 담기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계적인 등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이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등이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백창원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부처님 살아 계셨을 당시 이야기인데 난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여인이었는데 이분이 빈잘등이라 정말 등을 켜는 비용은 작았습니다. 그러나 자기한테는 전 재산이었어요. 온 몸과 마음과 혼으로
등을 밝혀서 정성이 들어가서 난다라는 여인이 결국에는 성불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즘은 등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이렇게 보일 정도로 완성도가 수준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낮에 봐도 멋지고 네. 밤에 보면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지던데 백창 원장님께서는 등을 만들 때 특별히 그러면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우선은 저보다는 제가 만들고 싶은 등보다는 사람들이 봤을 때 많이 보일 수 있는 등,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등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작가님 이러면서 이제 막 남들이 몰라주는 등들도 좀 많이 만들고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실제 이런 등들을 내놓고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공감대 형성. 공감대 형성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등이 남들에게 대중들에게 많은 보고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는 등들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등을 만들고 계신데 사실 원장님께서 그동안 작은 등은 빼고 이렇게 큰 장엄등만 해도 1년에 거의 50여 개 가까이 만드신다는 네. 얘기를 들었고 거의 이제 20년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잠깐만 계산을 해봐도 그동안 만든 등의 개수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약 1000개가 되겠네요. 예. 계산 빠르신데요. 예, 예.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좀 내가 이 등은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 네. 그런 등이 혹시 있을까요? 우선은 요즘은 워낙 등을 또 많이 만들기 때문에 또 네. 그 등마다 하나하나에 또 정의도 있고 네. 또 의미도 있고 또 기쁨도 또 새롭고 하겠지만 초창기에 만들었던 등이 아직도 가장 소중한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96년부터 해서 보건사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던 그 네. 초창기 등들이 지금도 가장 생각이 나고요. 네. 네. 그걸 또 아직까지 또 그 등이 또 남아있으면 제가 또 가서 보기도 하고 네. 또 가능하면 또 제가 또 보관도 하려고 하는 또 그런 노력들을 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등을 만드시다 보면 이게 수행이구나. 이게 바로 기도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언젠가부터 이제 등을 만드는데 이제 상당히 기계적으로 이제 등을 만들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등이란 것은 이제 마음과 지혜를 담는 그릇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이 등들 기계적으로 만들어지고 한때 이제 제가 보살 등을 만들어가지고 네. 이제 대중들 선보였었는데 네. 저희는 단순한 그게 보살 등일 뿐인데 관세음보살. 예. 예, 예. 그 보시는 분들은 그것을 이제 보살님이 여기 따뜻신 것처럼 네. 보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네. 저희가 또 마음가짐을 또 새롭게 하는 네. 그런 또 계기가 되어지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등 하나하나가 또 마음을 밝히고 깨끗이 하는 그다는 의미에서 네.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백창호 원장님께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등을 만드셨지만은 많은 불자님들은 관세음보살 등이라기보다도 관세음보살상을 칭견하는 그런 숙연함을 가지고 그 등을 볼 겁니다. 네. 사사불국이면 처처불상이란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백창호 원장님께서 등을 만드는 그 작업 과정이 바로 부처님께 또 스님들께서 불공 올리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매년 부처님 오신 날쯤이면 연등회가 부산, 서울, 전국 각지에서 아주 화려하게 열리는데요. 백창호 원장님께서 만든 작품도 당연히 행렬에 나설 테고요. 또 과거에 복원한 전통 등이 이제 일반 시중에 대중화되어가지고 신도분들이 이렇게 들고 가는 모습을 보면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제가 등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차량이 실어서 이제 내보낼 때 되면 이제 시집 보내는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시집 보내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그만큼 이제 등 하나하나에 대한 저희들 정성들을 많이 담은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그런 등들이 또 종로거리에서 거기 쭉 행렬을 하고 네. 또 많은 분들이 거기서 보고 한호하시고 네. 그러다 보면은 또 기쁘기도 하지만 예. 또 한 마음은 약간 씁쓸한
좀 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 아쉬움. 네, 그런 아쉬움이 계속 듭니다. 네. 그런 아쉬움이 계속적으로 덕을 만들게 하고 네. 또 더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네. 부처님 모신 날 봉축연합 대법회 연등회 때 백창호 원장님의 등이 서울 제등행렬에만 나옵니까? 부산 제등행렬에도 나옵니까? 뭐 저희들은 뭐 거의 전국적인 행사에 다 참여를 합니다. 네. 뭐 100%는 못 하더라도 저희들이 뭐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다 할 수 있고요. 지금은 뭐 다 하고 싶어도 워낙 이제 문화가 많이 발전되어져 가지고 예. 또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럼 부산 연등 제등행렬 때 백창호 원장님 작품을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저기 그 용두산공원의 연등축제 때 작품들 보시면 또 최근에 다 저희들이 작품을 그렇습니까? 예. 또 기대를 앞으로도 또 해봐야겠다는 예. 생각이 드는데 저도 또 궁금한 점이 이렇게 행렬을 딱 하고 이 멋지고 예쁜 등들은 연등회나 행렬이 끝난 후에는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 이것도 참 궁금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모든 등이 보관이 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전통을 따지면은 이것을 소지문화라고 합니다. 이것을 태워가지고 네. 여기에 담았던 기원들을 하늘로 올려 보내야지 맞는 문화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의 좀 사회에서는 이것을 한 번 쓰고 태우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예. 너무나 정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사용을 지금 하게 되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많이 이제 등들을 좀 보관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예. 예. 사실 전통을 지키는 일이 단순히 사명감으로는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돼야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요. 네. 많은 유명한 불교계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이 생계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중도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전통연구원을 이끌어 가시기에 불편함은 없으십니까? 뭐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그쵸. 또 예전에는 또 금전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지금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지금도 뭐 1년에 한두 번씩 은행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좀 시기적인 것도 있습니다. 또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습니다. 그냥 등을 자식 삼아서 그 자식에 투자하는 것을 등에 투자하면서 좀 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시집 보내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고 얘기를 또 네. 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분야에서 가장 인정을 받는 전문가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또 한편으로 또 놀라게 되기도 하는데 네. 그렇다면 이 좀 기술을 아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또 이 기술 강의를 아낌없이 다니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어떠신가요? 글쎄요, 뭐 저희 연구원의 목적이 뭐 등 제작뿐만 아니라 정통등을 보급하는 것이 또 저희 사업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등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또 찾는 사람도 많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은 아직까지 뭐 등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부족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예. 그것이 뭐 저희들 밥줄과 연관이 되어지지만 아까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이건 밥줄과 연관이 되어지지만 등을 만드는 사람이 많아져야 또 수요도 많아지고 이것이 대중화되어져야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문화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네. 또 저희들도 더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전통 등의 대중화, 전통 등의 보급화가 네. 시급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등이 불교 문화와 관련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꼭 불교의 전유물은 아닌데요. 10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우리의 전통 문화이자 세시풍속인데요. 오히려 이런 전통 문화를 우리 불교가 지켜갈 수 있다는 것에 백창호 원장님 덕분에 자부심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네. 백창호 원장님께서는 불교계를 넘어서 그 전통등 문화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보급도 하고 강의도 하고 강연도 하고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그동안 그러면 어떤 작업들을 해오고 계셨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우선은 뭐
복원 사업 가장 기본이 되고요. 계속적으로 이것을 이제 연구하는 작업이 우선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급이라고 했을 때는 다양한 등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대시키는 것들이 그렇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간도 중요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진주 개천예술제, 진주 유등축제에 또 자문도 하고 여러 지역 축제들에 자문도 하면서 그 등을 많이 좀 보일 수 있도록 노력됐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청계천의 그 서울 등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기획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행해지는 축제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방송이나 영화 이런 쪽에서 특히 등 관련된 어떤 그 자문이나 지원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영화에서 어떤 분야에서 자문을 구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시대 초파에 어떤 배경이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등을 어떻게 만들었을 것이고 그렇죠. 어떻게 또 설치했을 것이며 또 그와 관련된 놀이들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을 같이 이제 고정을 같이 해 나가는 것. 그래야지 또 보는 분들이 또 시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등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축제 기간에만 보면 좀 이렇게 대중화되거나 보급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좀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일상생활에서도 좀 이 등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방법적인 측면은 이제 등을 이제 생활 공간에서 많이 구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이거와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강습회도 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작은 생활 소품들을 또 만들어 나가는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걸로 등을 좀 활용해 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상당히 이런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직접 조명이 아니라 그 한지의 은은한 그 맛을 살린 전통등을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한다면은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아이템이죠. 문화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복원하고 싶거나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많은 등들을 해왔고 또 사실 요즘은 어떤 등을 만들어야 되나 워낙 이제 등들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어떤 소재거리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등이 어느 정도 문화가 활성화되어지면서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왔고 또 부처님 가피로 이때까지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일대기를 좀 서사시로 작품으로 만들어 보는 게 그게 마지막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등작업으로 서사시로 해가지고 지금 상상을 살짝 해봐도 너무 멋있거든요. 부처님의 생애를 그 멋있는 등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 멋있다고만 해서 전통등을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왜 이 전통등을 지켜야 하는가? 이거에 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문화라는 것은 이제 민족의 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가 없는 국가는 단기간은 이제 발전할 수 있으나 초인류 국가로서 오랫동안 그 영위를 지속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자기 문화를 선전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는 불교가 불교 문화가 전체 문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전통 문화와 불교 문화를 바닥에 세우고 또 보급하는 것이 또한 우리나라가 인류 국가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백창호 원장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불교를 사랑하고 전통 등을 정말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저한테도 느껴집니다. 21세 불나 붓다의 제자들 공식 질문입니다. 백창호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포교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등을 만들면서 이것이 포교라고는 이렇게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등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그 불교 문화를 보여주는 그 자체가
포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큰 포교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을 보고 두 개의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있고 또 이것이 이는 호감을 가지는 것들이 또 그 사람들이 예비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 예비 부자가 또 참 인연을 만나면은 또 참 부자가 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이 마음이 되고 마음이 신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가정 속에서 이제 제가 이 등을 만드는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등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동화되고 이런 것이 포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원장님께는 어떻게 보면 포교란 전통등이다라고 그렇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정수희 아나운서가 일맥요연하게 정리를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눈빛이나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저희 21세기 부르나 이 붓달 제자들과 함께 하신 소감은 어떠셨나요? 하여튼 뭐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선은 뭐 앞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제 등 문화가 더 활성화되어진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은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예, 그만큼 이것을 또 향유할 수 있는 사람도 더 많아질 것이고요. 그것이 또 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어떤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등불을 밝히는 것은 무명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삶을 살겠다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등을 밝히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야등이라 하는데요. 두 달 있으면 초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팔 때면 등불을 이제 많이 밝힐 것 같고요. 또 그 등불 안에는 개인과 가족, 이웃의 행복을 바라는 간절한 소원과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돌아섰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전통등 복원을 위해서 애쓰신 백창호 원장님의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신심을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백창호 원장님의 마음이 우리 불교계를 환히 밝게 비추는 전통등처럼 아름다운 등불이 될까 싶습니다. 언제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스님으로서 진심으로 기도 축원 올립니다. 21세기 부르나 붓달 제자들, 오늘은 한국전통등연구원의 백창호 원장님을 모시고 귀한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저마다의 가슴에 세상을 환히 밝히는 지혜 광명의 등불을 밝히시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소희 아나운서는 오늘 소감이 어땠습니까? 저부터 좀 등을 실생활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집에 가서 찾아보면 어떨까. 제가 아이디어를 찾으면 꼭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부르나 붓달 제자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